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6,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뭐냐? 갑신년에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반란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왜 조선에서 1884년에 반란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반란은 무엇이고 왜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민씨 세력의 부정부패,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구식군인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고, 민씨 일파가 이제 일부는 죽고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이모군란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결과는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되면서 끝이 났다. 청나라가 대원군을 잡아가고 민씨 일파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서 끝이 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졌을 수밖에 없겠죠.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개화파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개화파의 분열 혹은 분화,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우리의 이런 이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을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온건 개화파가 생기고, 일부는 더는 미룰 수 없다,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 개화파가 생깁니다. 온건 개화파는 개화 정책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하자,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온건 개화파의 어떤 사상적 이념이나 주장은 뭐냐? 자, 우리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동양의 도 플러스 서양의 기술, 즉 조선의 어떤 정치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배웠어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중국의 전통과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발전하자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온건개화파는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은 만큼 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청나라에게 4대 청나라를 섬기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급진파는 서양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어떤 제도와 문화도 받아들이자고 하는 문명 개화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과 친하고는 청나라와는 약간 조금 마냥 의존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였습니다. 갑신년에 일어난 반란은 요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거예요. 왜 그랬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갑신정변은 배경을 보면은 일단 이모군란 이후 다시 권력을 잡은, 청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은 민씨 일파의 권한이 점점점 세지고, 그리고 온건 개화파가 힘을 얻으면서 점점 개화의 속도는 늦춰지고 청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급진 개화파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는 축소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급진개화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정부의 재정난,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김옥균의 어떤 이 차관 도입이 실패하게 되면서 급진파의 입지가 약화되는 거죠. 지금 말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는 하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급진파의 입지는 약화되고 온건파의 입지는 강화되면서 청에 의존하는 상황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급진파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대로라면 가망이 없다.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야. 자, 전개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거사의 날짜를 언제로 잡냐? 우정총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우체국이에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그러니까 우체국을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축하 파티를 열자라고 했어요. 그 축하연 때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급진파가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일본이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 군사를 지원해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을 믿고 급진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축하 파티에 있던 민씨 일파들 일부를 죽이고 제거를 시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거죠. 고종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을 데리고 온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강,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살펴보면은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에 사대하지 않겠다. 청나라에 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에 이모군한테 납치되었던 흥선대원군도 이제 돌아오게 하라. 뭐 이런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국으로서 위신이 안 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겠다. 문벌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그 학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대학교를 어떤 막 순위별로 막 쭉 세워가지고 뭐 서영고, 서성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사람은 좋은 대우 받고 막 이런 것처럼 문벌은 뭐냐? 학벌이 학교를 보면은 문벌은 가문을 보는 거야. 그래서 가문을 쭉 해가지고 좋은 가문, 나쁜 가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좋은 가문이면 막 대우해주고 벼슬도 높은 거 주고 막 이랬던 거거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자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이런 거는. 왜냐면은 이 급진파들 양반이거든. 대부분 양반인데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가문에 따른, 신분에 따른 어떤 그런 차별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 다음, 자, 정치 구조를 개혁해서 기존의 국왕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어떤 신하들의 협의체, 그러니까 국왕의 어떤 개인적인 변덕이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합의와 토론을 통해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내각 제도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개혁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갑신정변 그 끝은 어땠냐? 자, 결과를 보면은 끝났어. 실패로 끝났어요. 왜? 청나라 군대가 파견되어서 원래는 이게 청군이 조선에 청군이 일부 있었는데 뭐 중국이 이제 프랑스와 이제 싸움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병력을 일부를 뺐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정변을 했는데 청군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청군이 이제 다시 파병이라고 합시다. 파병 나와서 이거를 진압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는가?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소수의 지식인 중심이었다. 소수의 지식인 중심이었고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독립적인 군사력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결정적으로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 백성들은 아직도 일본 놈들 하면은 아우 저 놈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하는데 일본에 의존한 급진개혁파의 정변을 반기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나라 팔아먹은 놈들 하면서 급진파를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갑신정변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그 영향은 뭐가 있냐? 조선의 그 개화사상이 위축되었다. 야, 개화파라고 하는 애들이 실상은 일본이랑 붙어가지고 막 반란 일으키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었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된 거야. 개화사상이 위축되고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은 어떻게 됐겠어요? 더 높아지죠. 그래서 그 당시 청의 군 대장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고 막 그랬어요. 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으니 한성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뭐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뜯겼고 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도 자, 이렇게 조선을 둘러싸고 막 일본의 군사적 지원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파병되어 가지고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군사적인 긴장 이런 애매모호한 막 그런 게 이제 감도는 거야.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텐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약이 맺어졌으니 그건 뭐냐?
그 내용은 조선에서 청나라, 일본 군대에 동시에 철수하자. 조선에서 군대를 모두 빼고 대신에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병사를 파견해야 될 시에는, 파병 시에는 서로 알리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지금은 이제 군대를 빼지만 나중에 군대 보낼 일 있으면 서로에게 알려주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었고, 그 와중에 청나라의 간섭은 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어떤 게 발생하냐? 자,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요. 배경은 뭐냐? 조선 정부가 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 청나라 좀 견제 좀 해달라. 조선에 대해서 너무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조선은 러시아에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이 러시아와 이제 국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조선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선의 저 남쪽 끝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영국은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을 둘러싸고 지금 몇 개의 나라가 이렇게 어떤 군사적인 충돌, 어떤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일본, 청나라, 러시아, 영국. 그러죠. 조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식인들, 외교관들 사이에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조선 중립국론이 제기가 되었지만, 대표적으로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았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갑신정변 이렇게 내용 살펴봤고, 그 결과 영향 살펴봤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